이제 사실은 중독이라고 하는 게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됐던 설탕이 됐던 뭐 술이 됐던 담배가 됐던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뇌에서 느끼는 이 도파민, 세로토닌 뇌 호르몬들이 우리 쾌락 중추와 연결이 돼 있어서 결국은 짠맛도 중독이 되는 거고요. 결국은 우리 맛을 느끼는 이 맛봉우리의 세포를 바꿔주는, 정화하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서 해나가야만 결국은 새로 태어나지 않더라도 정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혀 중독인지 소금에 중독이 됐는지 아닌지 이걸 어떻게 기분 알 수 있습니까? 네, 제가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요. 본인이 얼마나 내가 지금 짜게 먹고 있는지, 나는 혹시 소금 중독은 아닌지 한번 그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지금 6가지 지금 그 리스트가 올라와 있는데요.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평소 김치, 젓갈 등 짭짤한 반찬을 좋아한다. 그리고 국물을 남김없이 마신다. 혹시 두 개 다 해당되시나요? 저는 2번이요. 왜냐면 아깝거든요. 또 맛있거든요. 이게 남자들은 거의 다 맛있어. 1, 2번 해당되실 것 우리 같아요. 어머님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본인이 몇 개나 해당되시는지. 세 번째, 네 번째는 맛을 보기도 전에 소금, 간장을 뿌린다. 그리고 싱겁게 먹으면 짠맛이 그리워진다. 고향의 맛. 중독이 된 거죠. 벌써 그리워진다고 했으니까요. 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싱겁게 먹으면 입맛도 없고 기운도 없다. 그리고 단 음식 먹고 나면 짠맛이 생각난다. 단짠이죠. 자, 이 중에 몇 개나 해당되십니까? 몇 개요? 솔직히 저는 한 3개 정도가 넘어요. 네. 일부러 저랑 맞추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몇 개 정도 되세요? 저도 이제 2개에서 3개 정도. 네. 짠맛이 그리워진다는 네. 거까지. 그래서 일단 2개 이상이시면 나도 소금에 중독이 됐다고 한번 의심을 2개 이상이요?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 근데 그 평생을 짭짤하게 이렇게 먹어왔는데 이 입맛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어떻게 바꾸냐고요. 예, 아까 이제 그 소금에 좀 혀를 정화시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맛의 감각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혀에 있는 이제 그 유두 맛봉우리에서 느끼는 건데 혀에 한 1000여 개 정도의 세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혀에 있는 세포가 그냥 계속 가는 게 아니고 시간을 두고 계속 새롭게 바뀌게 되는데 그런 시간적인 게 빠르면 1주에서 한 3주 정도 지나면 새로운 세포들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세포들이 다 바뀌는데 한 3개월 정도, 한 12주 정도 지나시면은 그러니까 아주 새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훈련을 계속 통해서 계속해서 바꿔 나가시게 되면 3개월 지나시면은 결국은 새로운 세포를 통해서 싱겁게 드실 수 있는 습관을 들이는데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3개월이네. 네. 다시 태어나지 않아도 네, 혀를 바꿀 수 있었어요. 오늘 좀 비법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는 게 집안마다 소금량이 다 달라서 어떤 사람은 싱겁게 먹는데 내가 먹으니까 짠 거고 또 어떤 집은 짜게 먹는데 굉장히 싱겁잖아요. 이거 방법을 좀 알려주셔야죠. 그 방법은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혀에 있는 기억세포를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음식의 천연의 맛을 혀에다가 자꾸 기억을 시키시는데 생채소, 당근이나 또는 샐러리라든지 그냥 드실 수 있는 거 있으시죠? 그런 것들로 일단 드시면 혀에서 음식의 본연의 맛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1% 염도의 맛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보통 국이나 찌개 그리고 육수에 적당한 정도의 그 염도를 0.8%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1%의 소금의 맛. 그것이 좀 싱겁다 이렇게 느껴지시면 여러분이 짠맛에 중독되신 거예요. 네. 그래서 1%의 이 소금의 염도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우리가 이제 중학교 시절 생물 시간, 화학 시간 떠올리시면서 지금 1% 정도의 소금을 만들기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요? 간단합니다. 물 100cc에 소금 1g을 넣으시면 됩니다. 집에서 가장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500ml짜리 우유팩 있으세요? 거기에 물을 가득 채우시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것 같이 이렇게 그 차스푼 있으시잖아요, 집에. 차스푼. 차스푼으로 3개 정도 떠서 그래서 지금 5g이 드는 요 스푼에다가 넣으시면 이게 이제 5g이죠. 그러니까 물 500g에 5g의 소금이 들어가면 1% 소금물이 되는 겁니다. 네, 일단 배웠으니까 제가 한번 도전을 해볼게요. 네, 한번 만들어 보세요. 보통 집에서 쓰시는 게 이제 이 찻숟가락이시잖아요. 이거는 이제 계량 스푼이에요. 그래서 5ml 계량 스푼인데 이걸 이제 한 티스푼이라고 요리책에서 설명을 해요. 근데 우리가 쓰는 이 찻숟가락 3개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소금을 넣으면은 하나, 둘, 보기만 해도 짜. 셋 해서 이렇게 평평하게 딱 되죠. 이렇게. 자, 이만큼을 저희가 이제 500ml 물, 우유 이제 큰 거 있잖아요. 한 통이요. 넣어볼게요. 잘 녹여야겠네요. 이렇게. 네. 근데 지금 이게 지금 이제 1%
하셨는데 이게 일일 우리 권고하는 소금량이 이 정도인 거죠? 네, 하루 이만큼 먹어야 종일이요. 된다는데 우리가 네. 뭐 이만큼 먹나요? 더 먹지? 이거 저 맛은 누가 보는 먹어봤어요. 거예요? 네. 장금이가 무엇을 물어보세요, 장금이 장금이. 제가 맛보겠습니다. 박장금 어떻습니까? 이 정도 소금 맛에 물냉면을 했다고 하면은 네. 약간 싱겁다고 하실 싱겁죠? 정도 네. 그런 맛이에요. 네. 예, 우리 김치 담글 때 이거보다 약간 더 짜게 하죠, 선생님. 이 정도 맛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집에서 꼭 해보세요. 드셔보실래요? 아니 뭐 됐어요 저는. 우리 어머님들에게 네. 저 나눠드렸거든요. 그러니까 1% 소금물이에요. 우리 차병화 어머니 한번 좀 맛을 좀 보세요. 이게 좀 싱겁게 느껴지시면 다들 문제가 한번 드셔보세요. 근데 좀 있긴 있는 싱거울 것 거예요.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맛을 좀 보시고요. 맛이 어떠세요? 짭짤하세요? 아니면 싱거우세요? 마이크 대시고. 아니 좀 간간한데요. 짭짤해요. 그래요? 네. 근데 지금 반응이 다 다른 네. 게 싱겁게 드시는 분들 이거 짜요라고 하시고 네, 네. 네, 우리 어머님 같은 경우는 짜게 드시니까 이거 좀 간간한데요라고 싱겁다고 하시고 얘기하시고.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좀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약간 짭짤하다고 말씀하셨죠? 이보다 싱겁게 드셔야 되는 겁니다. 이걸 기준으로 드시는 건 아니고요. 0.8%니까 이보다 싱겁게 드셔야 싱겁게 먹어라. 네, 국과 찌개는 이거보다 싱겁게, 반찬도 이거보다 훨씬 싱겁게. 아. 왜냐하면 하루 종일 드시는 거잖아요. 근데 반찬 드실 때 탄수화물을 적절하게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밥과 같이 드시면 이제 짠 거 많이 안 드시겠죠. 네, 그리고 채소나 나물 종류 많이 드시고요. 그리고 미네랄들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해조류도 많이 드시면 그러면 이제 적절하게 짠맛을 조절하실 수 있고 그 적절한 소금을 섭취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실 겁니다. 남편 입맛에 맞추지 마시고 네, 1% 소금을 기준으로. 예. 네. 자, 소금 줄이는 4대 특급 네. 비법 이제 두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소금을 지금 양쪽에 들고 있어요. 네. 소금도 소금 나름이죠. 짠 소금, 덜 짠 소금? 네. 우리 집에 소금을 바꿔라. 예, 어떤 뜻일까요? 네, 지금 맛을 덜 짜게 먹는 법이 참 힘들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정말 힘듭니다. 이건 맛 때문이죠. 그리고 오랜 습관으로 맛이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 좀 짧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소금은 천일염과 정제염으로 나누는데요. 저 앞에 천일염이 있죠. 그래서 천일염은 바닷물로부터 받으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 천일염을 구우면 800도씨 이상으로 구우면 구운 소금이 되는데 불순물들이 날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것을 죽통에 넣고 입구를 막은 다음에 더 고온 1000도나 1300도 이상으로 구우면 죽염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천일염을 이제 정제를 하여서 그다음에 여과를 한 다음에 나오는 것이 정제염인데요. 그중에 어머님들 잘 아시는 꽃소금 있죠? 네, 이것은 그 결정이 꽃같이 생긴다고 해서 그래서 꽃소금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에 이제 맛소금이 있습니다. 이 맛소금은 이 정제염에다가 MSG하고 핵산 성분의 핵산 조미료를 좀 넣습니다. 그래서 만든 이제 가공 소금이고요. 예. 그리고 요즘 시중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허브 소금이나 기능성 소금이 있어서 각각의 요리의 종류에 따라서 이런 소금들을 넣으시면 그러면 나트륨의 양을 좀 줄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금도 같은 소금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어떤 소금에 나트륨이 덜 들어 있을까요? 네, 나트륨이 덜 들어있는 소금은 천일염이 나트륨이 좀 덜 들어있습니다. 아. 보통 정제염은 이제 염화나트륨에서 100%인데요. 이 천일염은 바닷물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80에서 85% 정도가 염화나트륨이고요. 오. 그 외에 칼슘이나 칼륨, 마그네슘과 같은 미네랄이 들어있고 약간의 구수한 맛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약간 단맛도 있어요. 그래서 천일염으로 이렇게 양념하시면 훨씬 더 그 나트륨의 양은 줄이면서 그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섭취하는 나트륨이 좀 덜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좀 덜 짜게 드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능성 소금이 있습니다. 네. 이런 기능성 소금들은 그 재료에 따라서 기능성에 들어가 있는 향신료에 따라서 쓰실 수 있기 때문에 나트륨의 양을 좀 적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과 의견도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1964 쓰시는 분. 주겸, 자염을 먹으면 고혈압 치료에 좋다는데 어떨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주염이 이제 천일염에 비해서는 이제 그런 나트륨 말고 그러니까 칼륨이라든지 칼슘 이런 미네랄들이 조금 더 많아지는 건 사실인데요. 오히려 나트륨 함량으로 봐서는 더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오, 그래요? 결국 그래서 이 소금 중에서도 나트륨 성분이 결국 고혈압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트륨 함량이 줄지 않는다 그러시면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위험하실 수도 있어서 항상 나트륨 함량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보겠습니다.
남편이 고혈압 환자라 저나트륨 소금 저염 간장으로 바꿀까 하는데 저염식에 좋은가요?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저나트륨 소금이라고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그 대신해서 칼륨을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그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신다든지 아니면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심전 이런 거에 문제가 있는 콩팥 기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오히려 고칼륨혈증, 혈관에 칼륨 성분이 오히려 많아져서 더 위험해질 수도 있어서 일단 그 소금의 그 내용을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저염 간장, 저염 소금이라 하더라도 그게 결국은 전체적인 양이 늘어나 버리면 결국 나트륨 양이 뭐 싱겁다고 해서 많이 집어넣어 버리면 똑같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전체적인 나트륨 양이 중요하신 거라서 오히려 국물을 더 줄이는 데 더 초점을 맞추시는 게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소금을 써야 하니까 소금을 김선영 선생님께 배워보려고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만들어진 소금은 가격이 비싸요. 네. 그걸 우리가 싸게 손쉽게 집에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배워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천연 맛소금 종류가 참 많아요. 네. 많아요. 네, 그런데 저는 저염식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건새우 소금을 오늘 추천해 드립니다. 오, 좋습니다. 네. 심지어 나트륨 양이 준대요. 네. 그리고 새우에는 천연 염분기가 있어서 소금을 소량만 넣어도 감칠맛을 내면서 맛을 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정말 집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만드는 방법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네. 자, 이거 지금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일염이에요. 아, 천일염. 네, 천일염을 프라이팬에 이렇게 볶아요. 네. 네, 한 20분 정도 선생님 볶으면 이거 약불, 중불? 약불이요. 약불. 네, 약불에서 하게 되면은 이렇게 노릇노릇해졌어요. 네, 20분 정도 볶으면 이렇게 돼요. 지금 이거는 지금 네, 뜨거워요. 아까 네. 타락탁 소리가 탁탁 나면서 소리가 났었죠. 네, 네, 그래서 네. 뜨거울 때 가는 것보다 한 김 식혀서 가는 게 훨씬 좋죠. 그래서 갈아서. 네, 이거는 한 김 식힌 거예요. 식혔어요? 네. 자, 이건 뜨겁고 그래서 이거를 여기 믹서기에 넣어요. 그런 다음에 자, 요 새우인데요. 새우는 지금 꼬리까지 있고 머리까지 다 있는 거예요. 네네네. 두절새우라고 그래서 그것도 넣으셔도 되지만 가격이 이거보다 좀 더 비싸요. 어차피 다 갈릴 거니까 머리까지 있는 저렴한 거 구입하시면 되고요. 저렴하고 또 영양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머리가 네, 들어가 있어서. 먹기에는 그런데 갈면은 네. 다 갈리니까. 그리고 네. 이것도 요령이 뭐냐면 한번 살짝 볶아주시면 1분 정도만 볶아주시면 살짝 볶아서. 훨씬 더 잘 갈려요.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굉장히 마른 거라 부피가 되게 많아 보이죠. 네. 자, 이렇게 넣고요. 비율을 지금 네, 이때? 200g 대 60g 정도예요. 아하. 네, 소금이 200g 대 네. 네. 갈아놓은 게 또 있죠? 이렇게 저희가 갈았어요. 시간 관계상. 네네네. 자, 이렇게 네. 갈았어요. 일단 곱네요, 색깔이. 네, 저는요 네. 정말 네. 집에서 이거 소금을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를 어디다 사용하면 되냐면 한번 네. 맛보실래요? 제가 네. 맛을 보려고 이렇게 딱 수저를 준비했더니 선생님이 그래도 소금이에요라고 해갖고 짭니다라고 맞아요. 해서 네. 이걸로 한번 톡 찍어봐서 요걸로 끝을? 그래서 메추리알을 찍어서. 네, 제가. 네. 네, 지금 톡 한 번 찍어서 네. 넉넉히 찍었거든요. 안 짜고 중요한 거는 새우 맛이 나요. 새우 맛이. 그렇죠. 네. 새우 넣었으니까. 진짜 감칠맛이 선생님 좋네요. 네. 새우인지 모르고 먹을 수도 있고요. 약간 감칠맛 나는 짠맛? 좋은 맛. 저는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냐면 특히 미역국 같은 거 간 맞출 때 넣으면 정말 환상적으로 너무 놀라실 거예요. 그리고 환상적으로. 네, 국이나 탕 같은데 간 맞출 때 조금씩 넣으시면은 그게 이제 염분기는 줄어들면서 감칠맛이 올라가니까 좋고요. 볶음 요리나 아니면 무침 같은 거 그런 거에 좋은데 오늘 제가 네. 콩나물을 부쳐 갖고 왔어요. 콩나물요? 집에서 콩나물 무침하면 잘 맞. 콩나물 무쳐 많이 왔네. 근데 요거 지금 1번하고 2번인데 하나는 여러분들 집에서 그냥 하는 것처럼 그래요? 국간장하고 마늘, 참기름 통깨 넣고요. 네. 또 하나는 요 맛 건새우 볶음 그래요? 요거 네. 넣어서 한 거예요. 한번 둘 중에 어느 건지 저는 먼저 몰라요. 한번 지금 두 맛을 분 한번 모르세요. 볼게요. 예, 저만 알아요. 네. 근데 딱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맛 차이가 확실히 나니까. 네. 1번 먹었고요. 네. 그리고 훨씬 덜 짤 거예요. 그래요? 예, 예. 물론 이제 넣는 거에 따라서 많이 넣으면 짜기도 어머. 하겠지만. 차이 확 나는데요? 예. 저는 네. 제 입맛에는 2번이 맞는 거 보니까 덜 네. 짜야 된다니까 혹시 네. 1번에 넣으셨나? 아, 이게 원래 소금? 제가 네. 둘 다 덜 짜게는 했어요. 그래요? 근데 맛이 어떤 게 더 좋은지. 어떤 맛이냐면, 네. 그러니까 2번은 좋게 말하면 깔끔한 맛인데 1번을 먹으니까 약간 허전한 느낌이 들면서 1번이 조금 더 이렇게 감칠맛이 그래요? 나는. 네. 건새우 소금이 바로 1번입니다. 네. 당금이 장금이 인정합니다. 네. 예, 예. 근데 딱
나는 없어서 못 먹어요. 네. 드셔보시면 약간 덜 짤 거예요. 왜냐면 그게 염분기 맞아요. 있는 거에다가 우리가 오늘 네. 건새우 자체 염분기이기 때문에 이걸 천연이라고 우리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천연의 나트륨을 섭취하는 거니까 건강에 훨씬 더 좋겠죠. 네. 그래서 전 반죽 같은 거 할 때도 요거를 쓰시면 좋고요. 요 건 맛새우 소금 꼭 만들어서 집에서 활용하시면 정말 제가 강력 추천드립니다. 맛있네요. 네네. 맛을 바꾸는 방법이거든요. 소금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보셨지만 내가 익숙해진 맛이 그 맛을 맛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신 것 같이 새우라든지 다시마, 표고버섯 이런 것들은 감칠맛을 더해주기 때문에 짠맛을 더하지 않아도 좀 적게 하더라도 내가 맛있는 맛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염식에 도움이 됩니다. 네. 계속해서 소금 줄이는 4대 특급 비법 세 번째 알아볼게요. 네. 이게 지금 어디서 식사를 좀 하고 계시는 느낌이 드는데요. 국물 말고 건더기 위주로 먹고 외식 말고 집밥을 먹어라인데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알면서도.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환자분한테 제발 좀 싱겁게 드시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환자분이 답을 이렇게 자꾸 저한테 반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딱 구구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하시냐면은 안 드실 수는 없으니까요. 처음에 그냥 한 숟갈만 국물 한 숟갈 해서 입맛이 좀 돌게 하시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국을 안 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건더기 위주로. 건더기만요? 결국은 숟가락 딱 드시고 나서 숟가락을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워라. 젓가락으로 해서 드셔야 되는 거고 특히나 건더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야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결국 칼륨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또 나트륨 배출을 돕게 되니까요. 건더기 드실 때 그냥 팍팍 드십시오. 뭐 야채 같은 거 팍팍 드셔가지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면 좋겠고 외식은 아무래도 이 사람들 입맛이 더 강한 걸 원하기 때문에 더 달고 더 짜고 더 맵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리 아예 그런 음식들을 드시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미리 주문하실 때 아예 국물을 지금보다 한 절반 정도 싱겁게 아니면 좀 덜 짜게 해달라고 미리 주문하실 때 말씀을 하셔야 도움이 되겠고 면 요리 같은 거 드실 때도 가능하면 조금 면을 좀 덜 먹는 절반 정도만 먹는다 생각하시면은 훨씬 더 소금 섭취량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국물 끊는다는 게 이게 보통 의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의 그 밥상에서 뭐 항상 이제 있어야 되는 국물 요리인데요. 이거를 저염으로 만드는 아주 그 특별한 비법들 공개하겠습니다.